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폭은 제가 목포에서 오늘 저녁 소년 전 의원의 목포 르네상스 행사 참여 문제 때문에 일찍 당겼고요. 제가 이 원래 금요일 날 픽스 가서 왁자지껄 녹화를 하고 백운기 선생 방송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오늘은 그 방송들을 못 하고 2시에 하는 매불쇼까지는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지금 시폭 마치고 2시에 매불쇼에 출연하고 목포로 바로 갑니다. 저는 목포는 하여튼 이 손혜원 씨가 이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좀 발전 방향,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갖다 짓고 뭐 부셔버리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리모델링해서 컨텐츠를 채워서 가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이 있고, 저도 이제 강화도가 연이 좀 있으니까 목포에 가서 하는 걸 좀 보고 배워서 강화도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목포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목포에 있는 저 식당 하는 그 친구들, 뭐 저한테 따지면 제 후배들인데 이게 또 거기하고도 이렇게 좀 친분이 생겨서 그 후배들하고도 뭐 만나기 위해서 목포에 가서 주말까지 있다 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대구로 가죠. 예, 대구로 가서 이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바로 이 태블릿 조작 주범인지 공범인지 하여튼 그 유영아 그 인간 잡아라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에 대우 스픽스와 이 팟빵 변강세 팀이 다 내려가서 실방 중계를 할 거기 때문에 대구 인사는 실방으로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뭐 5월달 이 태극기 촛불 통합 집회는 청주로 지금 가는 걸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청주의 촛불 행동이 해달라 요청을 해서 아마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 청주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좀 시작을 하는데, 지금 박강원 검색을. 박강원일 거야, 원. 음, 저는 사실 민주당의 이 인물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기사 나오는 걸 보면은 비명계 이낙연계라고 이제 분류가 되나 봐요. 어? 그래서 친명 비명 이 구분 당해 도움 안 돼. 국민 신뢰 얻어. 돈봉투 전당대회 의총 열어 쇄신 의지 보일 듯. 당내 국민과 소통 강화. 민주당 같이 전면을 내세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내가 이 사람을 잘 몰라서 내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친명계가 맞다면 원건파라 하더라도 일단 친명계가 맞다 그러면요, 이거는 잘못된 선출이에요. 이건 이 사람이 뭐 옳고 그르고 뭐 적당한 인물임을 떠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이 탄압이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송영길 돈봉투 사건도 그거 정치적 탄압이에요. 그거 그냥 3만 개의 그 녹취를 다 뒤져가지고 한마디로 검찰이 공정하게 들어온 의뢰를 수사한 게 아니라 그냥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민주당 죽이려고 막 덤벼댔기 때문에, 설사 저 돈봉투가 실제라 하더라도 저거 탄압이 맞는 겁니다, 저거는. 그리고 그게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과 연동시켜서 이재명은 그냥 끝장내겠다는 거가 너무 명확한 흐름인데, 그런 흐름이면요, 이거는 친이든 뭐 친이낙연이든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원내대표를 하는 게 맞아요. 이 상황이면은. 그래서 그 결과를 갖고 나중에 총선 전에 중간 검토를 통해서 지도부를 교체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당내 소통은 거의 불가능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검찰이 이제 치고 들어올 때 박강원 원내대표가 야 우리 당 화합하자 그 말은 하겠지만 약간 좀 미온적으로 한다거나 약간 좀 이재명 쪽 사람도 볼 때는 약간 석연치 않은 행동을 해버리면요 믿을 수가 있겠어요? 박강원을? 그러니까 이재명 계 인물이 나와서 내가 반드시 맞겠다 이렇게 선언해 준 사람이 와야지만 그 사람이 좀 통합적 행보를 하더라도 신뢰가 되는데 이건 이낙연계에서 와가지고 통합 외치기 시작하면 나중에 윤석열 검찰 애들이 치고 들어왔을 때 박강원 원내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만 이재명 쪽이랑 생각이 다르면요 바로 서로 불신하고 서로 칼질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전시거든. 전시면은 어쨌든 이재명 체제하고 맞는 사람이 원내대표를 돼가지고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섞어버리면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서로 전쟁 벌어져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자체가 야 그래도 차라리 저 이낙연계 박강원이 와서 저 이낙연계 애들이 자꾸 이렇게 빙빙 도는데 이걸 다 잡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고 완벽하게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민주당 그냥 그 의원들이 이른바 이재명 피로증 야 이거 도대체 윤석열 집권 1년차 동안 저 윤석열이는 완전히 바닥을 기는데 우린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리스크, 송영길 리스크 여기에 시달려서 아 돌아버리겠다, 아 지쳤다, 좀 갈아쳐보자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전자든 후자든 당 결과는 안 좋겠지만은 후자인 경우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는 거의 이제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저거는 2차 체포 동의안 들어오면은 저거는 가결이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지금 송영길 동봉투 문제 이것도 이제 송영길 문제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을 지금 막 맺으려고 그러잖아요. 이 연관을 이어보려고. 그 송영길 이 돈봉투 사건하고 이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이 같이 겹쳤을 때 제일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금의 이 박강원의 태도로 볼 때는 손절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짚어야 될 거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을 몰랐나 이재명 대표나 그 친이계라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주로 좌우통합 촛불태극기 연합에도 거의 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낙연이나 이쪽의 쪽 사람들은 자꾸 윤석열하고 자꾸 이 내통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퇴진을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을 동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재명 쪽 사람들인데 내가 볼 때 이 사람들 너무 한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마치 시간은 자기들 편인 것처럼, 시간은 이재명 편인 것처럼 계속 시간 끌고 있으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질 거고 총선 때 이재명이 200석을 얻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완전히 그냥 꿈속에 살고 있어요. 꿈속에. 내가 그거 아니라고 한만 얘기해도 저는 어차피 이재명이 이낙연이고 떠나서 민주당 자체하고 제가 관계가 없다 보니까 제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들을 리가 없죠. 그 사람들이. 이미 칼자루는 윤석열의 검찰이 쥐고 있는데 지지율이 낮든 높든 공격권을 갖고 있는데 시간 끌면은 우리가 이길 거다. 글쎄 벌써 이렇게 이제 이 비명계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은 반란을 통해서 지금 당권의 절반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당의 이 당 지도부가 멍하니 시간만 끌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다니까 이게. 근데 야당은 24시간 전투태세를 갖췄어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당권 잡은 다음에 이거 윤석열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상태로 계속 왔거든요. 싸우려 그랬으면요 원내대표부터 이재명 대표 계속 특검 밀어붙이고 단식 들어가고 윤석열 퇴진 집회에 다 몰빵 때리고 막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안 했잖아요. 가끔 검찰이 세게 들어오면은 방어 차원에서 좀 장애추경 좀 했을 뿐이지 실제로 윤석열 정권하고 들이받고 싸움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잖아 이거. 이게 최악의 이
길이었다는 거죠, 이게. 아예 이재명 피로증이 나오지 않도록 그냥 전면전을 들어갔어야 돼요, 전면전을. 검찰 독재 정권 끌어내리겠다고 그냥 전면전 들어가가지고 승부했었으면은, 아니 이재명 대표한테 안진걸 소장부터 손혜원 의원까지도 이거 무기 써라. 검찰이 당신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무기를 안 드냐 그러는데 끝까지 안 들잖아요. 이걸 들고 전면전을 붙었어야 한다니까, 그냥 왕창. 지금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 골로 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 마찬가지예요. 송영길 대표도 아니 검찰에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검찰을 칠 수 있는 무기를 안 들어. 어? 나는 믿기지 않는 말이지만은 변희재에 도움 주기 싫다고 자기가 살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이걸 안 들어. 자기들이 손발이 잘려 나가고 모가지가 잘려 나가는데 바보들이지 뭐 바보들. 이거 민주당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때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은. 그 지금이라도 그 이재명 대표 돕겠다는 사람들은 전시 체제를 갖추자. 근데 원내대표를 뺏겨가지고 참 그것도 어렵게 됐어. 지금 뭐 소통과 화합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 당대표란 자리는 그건 정말 어찌 보면은 이 비상사태의 사령관인데 시간을 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들이받아서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 건데 다 놓쳤어요 시간을. 제 생각에는 참 이제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 이재명 대표가